삼차항의 개수가 1인 fx 3차 함수 fx가 있대. 근데 이때 여러 fx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나 봐. 이렇게 a, b, c 값들이 그때 f5 값이 어떨 때는 최대가 되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최소가 되고 그 둘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의 목표야. 조건은 3개가 있는데 이 조건을 따로따로 보기에는 의미가 없더라. 한꺼번에 같이 호흡을 시켜야겠더라고. 가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나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1에서 우극한을 물어보고 있거든. 또 1에서 좌극한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특히나 fx를 x-1의 완전제곱이 2차식으로 나눴는데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그러면 fx는 이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지 말아야 돼. fx가 인수분해가 되어서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오롯이 갖고 있다면 이때 극한값이 수렴값으로 나오겠지. 이런 무한대로 나오지는 않겠지. 음의 무한대로 나온다는 건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1학년 때 유리함수를 배웠을 때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생기는 함수지. 그 점근선이 왜 생겼는지 아느냐? 이 리미트 x를 0의 우극한으로 가게 한번 해봐봐. 이거 양의 무한대입니다. 음의 0의 좌극한으로 가게 해봐. 이거 음의 무한대입니다. 왜 음의 무한대냐? 이 그래프로 인지하지 말고 여기 분모에 음수의 엄청 작은 무한소가 온다고 생각하면은, 그치? 무한대가 되겠지. 요런 논리를 나에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x-1의 제곱이, 잘 봐잉, 1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면 제곱이 되면서 이건 양의 무한소가 돼. 그럼 이건 양의 무한대로 가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x-1의 제곱에 1보다 살짝 작은 값을 극한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양의 무한소가 되면서, 그럼 이거는 극한값이 양의 무한대가 돼. 즉 fx는 이걸 전체를 인수로 갖지는 않을 거고 한 차례 인수로 가지면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음의 무한대로 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2차로 채워지겠다. 특히 이 나의 정보를 가와 호흡을 시키잖아. 뭐 그냥 fx를 이렇게 짐작을 한 거야. 뭐 극한값이 없는 그런 함수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같이 호흡을 시키면은 1에 우극하는 양수이되 1에 좌극하는 음수일 가능성이 있어. 요렇게.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지? 다조건에서 굉장한 힌트가 하나가 있지. 이거는 사실은 이 극한을 금방 배운 친구들도 다조건에서는 뭘 캐치를 해내더라고. x-2가 인수로 꼭 있어야만 수렴값이, 요 분수함수의 수렴값이 존재하겠지요. fx가 얘들아 x-2를 인수로 갖지 않으면 이건 역시 이렇게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거는 양의 무한대 5월 음의 무한대로 가야 돼. 즉 마이너스 1과 8 사이에 있는 수렴값을 갖는다라는 이 말은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야. x-2가 인수로 꼭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런 해자로운 힌트를 얻게 된다. 요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 fx가 다조건 덕분에 이거는 인수로 꼭 갖되 얘를 인수로 안 갖는 거야. 이거를 아예 안 갖는 거야. x를 x-1을 요렇게 이제 생긴 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요렇게 식을 세워서 그러면 그림을 좀 더 대중적으로 그려보자. 3차 함수의 대중화. 오케이. 이 유념해야 될 거는 이제 절편, x절편 하나는 2고 여기서 절편 두 개가 생길지 절편이 안 생길 수도 있겠지. 아 근데 이제 1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이게. 왜냐하면 가 힌트가 이게 되게 큰 몫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의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이 양의 상황에서 1이 존재해야 되거든. 여기. 그러면 1은 적어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지? 1에 있을 가능성들이 여기 또는 여기 그렇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절편 하나는 꼭 2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를 그럼 2라고 선정을 하면 x 즉 1이 올 수 있는 x 범위는 여기일 거야. 왜인지 지금 이해되지? 가 조건 때문이야. 가 조건. 1에서 우극한이 양수여야 되니까 또는 0이어도 되고. 예, 그래서 그러면 그와 이제 얘들아 이제 요 상황 요 상황에서 나 조건을 같이 생각을 할 거야. 요래. 자, 1보다 모자라는 적어도 여기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1이면 아니 되옵니까? 네, 여기가 1이어도 됩니다. 뭐 가와 나 조건을 같이 생각을 한다면. 근데 1보다 이제 모자라는 값을 대입을 할 거야. 1보다 모자라는 값을 대입을 할 거야. 제곱하면 양수겠지. 그지? 그 다음 fx에다가 1을 냅다 넣어봐봐. 양수야. 양수라고. 분모는 양의 무한소가 되고 분자는 그냥 양수야. 그럼 그냥 이건 양의 무한대야. 그래서 꼭 이 x-1이라는 인수를 한 차례는 가지고 있어야 돼. 아예 안 가져. 그거는 아니야. 아예 안 가지면 이렇게 음의 무한대가 나올 수가 없다. 가와 함께 호흡을 하니까 한 차례는 꼭 가져야 되는 거라. 그리고 다와 함께 호흡을 하니까 x-2를 인수를 꼭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21번이 22번이 아닌 이유가 있는 거지. 이렇게 가나다를 같이 이렇게 통찰을 시키면은 한 번에 엄청난 정보를 세팅을 딱 할 수가 있다는. 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 쓸모를 다 했나? 아니거든. 쓸모 더 있거든. 나 조건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봐야 돼. 여기서 이제 1의 좌극한 값을 구하려고 이걸 한 차례 약분을 하고 그 분자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 이게 진짜 고1 때 배운 유리함수랑 느낌이 너무 비슷해. 그래서 분자를 좀 전개를 해볼게. 마치 점근선을 뽑듯이 대분수화를 할 필요가 있어. 대분수화? 그게 뭐냐? 지금 분자가 차수가 더 높잖아. 2차로. 그래서 그 점근선을 뽑는 그 함수식처럼 나눌 거야.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나눠보지? 그러면 몫이 y로는 알파 마이너스 1이 또 몫이 나오고 여기서 이걸 또 빼면 이제 나머지가 나와. 여기 이렇게 서로 빼면은 나머지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거를 마치 무슨 검산식 쓰듯이 이거 봐봐. 얘가 몫이야. 얘가 몫이고 요게 나머지거든. 그러면 이 분수식이 검산식이 어떻게 써지느냐? 몫으로는 이제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고스란히 나오고 위에 여기 이게 나머지잖아 얘들아. 요 마이너스로 뺄게. 플러스 1 분자에는 그게 남고 요렇게 돼. 자, 그럼 이제 유의미한 결론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게끔 우리가 요거를 의미를 분석을 해보자. 자,
극한을 대하는 기본 자세는 이제 1을 냅다 넣는 건데 그 1을 이 쬐끈한 1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 앞단 때문에 음의 무한대가 나오는 거는 아닐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특정 수렴값이 있는데 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느냐? 뒷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거거든. 여기는 특정 상수일 것이고 분자는 그럼 분모가 무한소가 돼. 이거 무한소가 돼. 그런데 1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 여기. 1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니까 이 값 자체는 음의 무한소가 돼. 이 무한소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음의 무한소가 돼. 0 이게 0이고 여기 옆에 조그맣게 마이너스 쓴 거야. 이게 깍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음의 무한소가 돼. 그럼 얘 여기 부호가 양으로 바뀌지. 잘 봐라. 이거 자체가 음의 무한소거든. 그럼 앞에 있는 이 때문에 마이너스가 만나서 양수가 되거든. 근데 답은 음의 무한대가 되려면 누구? 분자. 얘가 음수라는 뜻이야. 아, 얘가 음수라는 뜻이구나. 이거 엄청난 힌트다, 이게. 자, 왜인지 아시죠, 지금?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그래서 요렇게 만나서 양수가 되므로 음의 무한대 역할을 해주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여기 분자. 얘밖에 없다. 얘가 꼭 필연적인 음수여야 되는구나. 자, 그럼 알파 플러스 1이 0보다 작게 되는 그런 상황의 조건을 찾았어, 우리가. 다조건의 fx식을 요거를 이제 넣어 뭔가 그 알파의 범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다를 써보자잉. (2를) 이제 냅다 넣으면 극한값이 나오겠지. 2 넣으면은 요게 리미트 2에 대한 극한값이 이제 나왔거든. 알파 범위가 나오겠네 그러면. 자, 좀 전에 구한 요 조건, 즉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거든. 알파에 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2까지. 우리 목표가 지금 여기 요 fx를 완성을 하는 게 목표야. 근데 알파에 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7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인데 그럼 이제 최대 최소를 f5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게 맥시멈 미니멈 구간 or 미니멈 맥시멈 구간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7 대입했을 때와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의 값이 제일 바운더리 경계값이겠지.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7이거나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f5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잉. 이때는 24가 나오네. 5를 대입해야지. 요거는 완전 제곱이구나. 339 36 뭐지? 이거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4. 예. 그래서 요때가 최대, 36일 때가 최대일 거고 마이너스 24가 최소. 그래서 답은 둘이 더하면은 12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알파의 범위가 -7에서 2 까지잖아. 근데 알파가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면 -7, -6 그러다가 -2, 중간에 -6에서 -1까지 대입하는 거는, -3까지 대입하는 건 의미가 없겠지. 그치? 최대에서 최소를 모르는 거니까 답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